강릉 지역 최대 번화가인 대학로에 건물마다 빈 점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권 중심이 다변화된 데다 소비 성향까지 변화하면서 도심 상권 정체는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때 북새통을 이뤘던 춘천 명동 일대가 사람들의 발길이 줄면서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끝났지만 침체된 상권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옛 원주역 일대를 공영주차장과 산책길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렇게 도심 공동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선 도심 팽창보다는 밀도를 높이는 등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릉 지역 최대 번화가였던 대학로의 상권 침체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건물마다 빈 점포들이 생겼는데 폐업을 앞두고 물건을 처리하는 업소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상권 중심이 다변화된 데다가 소비 성향까지 변화했기 때문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 도심 최대 번화가인 일명 대학로 거리. 한 쇼핑몰 건물 1층 점포마다 임대 문의를 알리는 안내판이 내걸렸습니다. 건물 2층과 3층에도 문을 닫아건 점포들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수년째 건물이 비어 있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창고로 바뀐 건물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명 옷가게부터 각종 쇼핑점과 음식점들이 가득했던 강릉 도심 상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강릉 메인 상권에서 좀 매출이 잘 나온다 그러면 전국에서 5등 안에 들었어요. 지금은 그 느낌이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로컬 상권이 많이 잠식을 당했어요. 폐업을 앞두고 물건을 처분한다는 업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다른 도심 상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릉의 한 대형 극장 상가입니다. 원래는 음식점과 카페 등이 즐비했던 곳인데요. 이제는 손님이 급격히 줄면서 보시는 것처럼 점포 상당수가 비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상가 공실률 자료를 보면 강릉 도심을 포함한 강릉 중부권 올해 1분기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가 13%, 소규모 상가도 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도심인 강릉 교동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6%에 불과했고 소규모 상가는 아예 빈 점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 성향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등으로 변화한 것도 기존 도심 상권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릉이 중심 상권이 옛날에는 한 군데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중심 상권이라는 게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로 예를 들어 주거단지 상권 따로 있고 지금처럼 밤낮 24시간 상권은 교동 택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강릉 대학로를 특화된 거리로 만드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춘천 중앙로 일대, 요즘 좀 분위기가 썰렁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청과 춘천시청도 주변에 있고 또 명동거리는 사실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늘 북적였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좀처럼 사람 구경하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춘천시 중앙로 일대입니다. 음식점과 영화관, 전통시장까지 모여 있어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찾던 곳입니다. 옷가게가 즐비했던 춘천 지하상가는 주말이면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춘천 명동 브라운 5번가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시민들이 많이 찾던 곳인데 거리는 한산하고 상가 곳곳에는 빈 점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지역 곳곳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권이 흩어지면서 시민들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지난 2017년 1,300여만 원 정도였던 중앙로 중심 상권의 월 평균 매출액도 2020년엔 640여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매출 부진은 더 심각해진 상황. 최근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상인들은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냥 춘천에 닭갈비는 여기 명동밖에 없었으니까 춘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먹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지금은 외지에도 닭갈비집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소비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 또한도 많이 좀 줄었어요. 특히 강원도청의 이전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가지고 어때 힘들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도청이 간다니까 너무 심각하고 심란해요. 춘천시는 중앙로 일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명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과 스마트 상점 육성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핵점포 선정 및 홍보 사업은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2년 차인 지난해에는 월 평균 매출액도 전년 대비 30% 가까이 오르는 등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불경기 때문에 오랫동안 춘천 원도심이 지속적으로 좀 장사가 안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같은 많은 지원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에도 점포에 대한 지원이 한 700여 개에 대한 점포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요. 춘천시는 올해 새롭게 문을 열거나 업종을 바꾸는 업체를 지원하는 점포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야간 경관 개선 사업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중앙로 일대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오감 만족 오락거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춘천시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상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구도심 세단장에 나섰습니다. 옛 원주역 일대를 공영주차장과 산책길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네, 이번 사업으로 낙후된 구도심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까요?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문은 깨져 있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원주 역사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2년 넘게 폐건물로 그대로 방치된 원주역과 그 인근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지역 상당수 건물이 이 같은 모습으로 지나는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폐역이 되고 나서부터는 여기가 상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잠깐 주차하기가 편하면 맛이 없어도 와서 먹거든요. 또 구경되고. 유동인구도 사라진 구도심의 활성화는 원주시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과거엔 활성화됐었던 옛 원주역 일대가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낙후되자 원주시가 이 일대를 도시정원 개념의 휴식 여가 공간 조성을 추진합니다. 원주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과 택시 쉼터를 조성하고 옛 철길은 산책로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번 계획에 기대가 높아집니다. 되면은 아무래도 좀 생활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구경도 해로 오고 공원도 일단은 잘 깨끗이 해놓으면. 옛 원주역 사이의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는 유명 커피 전문점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주시가 추진하는 주차장과 공원 조성 등이 합쳐지면 원주역 일대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그거 무료로 개방해주면 저희가 일정 부분 수선해서 화장지, 거기 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료로 화장실 쓸 수 있게 하고 이제 또 무더울 때는 안에서 쉴 수 있게 그늘 쉼터 정도 뭐 이런. 원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원주역 주변 공간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원주의 중심이었던 원주역과 구도심이 과거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오는 2028년 강원도청사 이전을 앞두고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은 춘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네,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강원연구원의 류종현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사실 이 도심 공동화 문제는 춘천뿐 아니라 강릉, 원주 등 동네 지자체에서 오랫동안 계속 돼온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춘천을 보면 도청사 이전이라든가 외곽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도심의 아까 인구, 도심 기능의 하나의 공동화 문제가 있고요. 원주는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혁신 도시라든가 기업 도시 조성, 원주 시청의 이전, 또 시외 터미널의 이전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 도심의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고 강릉은 2018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유천지구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든가 또 교동 택지 개발, 또 시청 이전 뭐 이런 현상들에 인해서 오랫동안 도심의 공동화가 이제 계속돼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원인은 아마도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정책적으로 이 도심의 개발보다도 신도심을 개발해서 이 주거의 기능과 관리, 중축 기능들을 신실가지게 대거 이전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도심을 이제 공동화 현상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재개발, 재생이 주로 이제 업무용 건물 건축의 역점. 그로 인해서 도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것이 불충분하게 공급되고 있고 노후화 문제가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도내 공동화 지역에 대한 대응도 함께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도청사 이전 지역에는 이제 춘천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랜드 디자인 플랜이 이 춘천시 원도심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먼저 선행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정부가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재생과 연계한 도시 혁신 구역을 좀 지정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가 또 용도가 지금의 단일적 활용에서 복합적인 용도 활용으로 조금 더 토지 용도를 좀 더 밀도를 높일 수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춘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환승센터가 아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를 좀 입체 복합 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이 춘천의 도시계획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또 현재의 이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이 지금 추진하는 방식을 좀 더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도시가 팽창보다는 이제 도심의 압축을 통해 실제적으로 밀도를 높이는 그래서 개발 단위를 조금 더 생활권 단위라든가 15분 도시 이런 단위로 좀 더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고 또 공실이라든가 빈집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청년의 창업 공간이라든가 또 실제적인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확장 대신 도심 내 빈 공간을 채우고 인구가 더 이상 외곽으로 흩어지지 않고 도시 지역으로 도심 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공동화 대책들이 좀 더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연구원 류종현 박사였습니다. 원주시가 원주몰 입점 기업 확대와 품목 다양화를 위해 원주몰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원주형 강소기업과 농산물 가공식품 기업, 의료기기 업체 등 관내 50여 개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이 원주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가능성, 포텐을 폭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원주가 살고 원주가 살아야 강원도가 삽니다. 지난해 원주몰 총 매출액은 25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으며 올 4월 기준 27억 3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원주시가 최근 잇따른 직원들의 비보가 발생하자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 복무 쇄신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인력 배치 불균형 해소와 업무량 파악을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합니다. 또 경무와 기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희망보직 반영 등 인사 고충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섭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